자기 전에 그리고 예. 침대에서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기 전에 보다 보니까 좀 어두운 데서 보거든요. 예. 혹시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눈 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난시인데요. 이 난시라고 하는 것은 이 초점 거리가 서로 달라서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 양쪽 눈이 달라서 수정체 두께가 달라져서 나타나는 게 바로 난시입니다. 자, 이 난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개의 초점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려고 하면 고개가 5분 전, 또는 10분 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난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초점이 잘 맞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턱을 이렇게 들어서 보는 경우. 이런 경우도 난시가 있는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또 뭔가를 보실 때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봐야지 약간 째려보는 것처럼 남들이 봤을 때는 오해할 수 있지만 본인이 뭔가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쪽하고 이쪽 거리가 달라진 게 맞춰져 가지고 이게 잘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난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책을 보거나 TV를 볼 때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난시는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밤에 누워서 스마트폰 같은 것들, 폰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똑바로 보는 경우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보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 팔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다 보면 한쪽 눈이 이불이나 아니면 베개 같은 데 이렇게 가려질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으로만 이렇게 폰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각적인 장애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다음의 문제점은 눈을 깜빡깜빡 거려야 되는데 눈을 깜빡거리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죠. 폰을 집중하다 보면은 눈 깜빡거리는 걸 잊어버려서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지속화되고 장기화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수초 안에도 눈을 여러 번 깜빡거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깜빡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있고요. 또 이미 들어가 있는 물질들을 정리해서 한쪽으로 빼줄 수 있도록 깜빡거리는 청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깜빡거려서 가능한 거고요. 또 눈을 촉촉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깜빡거려줘야 됩니다. 자, 눈이 왜 또 촉촉해져야 되냐면 각막이라든지 아니면 수정체가 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촉촉하게 해주기 위해서 눈을 깜빡거리는 거죠. 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눈을 깜빡거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또 겨울철에는 공기 자체가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훨씬 더 쉽게 올 수가 있고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건조해져서 안구 건조증이 오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 다 누워서 폰을 하실 때 불을 켜고 하시는 경우보다는 불을 끄고 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스마트폰의 빛을 받게 되다 보면 안구에 있는 압력이 높아지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은 녹내장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 녹내장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어떤 수술 방법도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녹내장이 장기화되면은 실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두운 곳에서 폰을 보시기보다는 밝은 데서 폰을 보시는 게 적어도 녹내장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색광인데요. 블루라이트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자, 이 블루라이트가 왜 존재하냐면요. 폰의 선명도를, 이미지의 선명도를 훨씬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블루라이트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블루라이트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다 보면은 망막, 특히 망막 쪽에 있는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에 변성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녹내장이나 황반 변성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거나 애초에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폰이 최신 폰이라고 하신다면 꼭 이 기능을 활용해 보시길 권장해 드리는데요. 블루라이트를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경우에는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블루라이트 차단 이렇게 치시면 그 기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꼭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 밖에도 백내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구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폰 하시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안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목이라든지 허리에 디스크에도 영향을 미치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누워서 폰을 하다 보면 자꾸 베개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에도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허리에도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누워있을 때는요,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엎치락 하기도 하고 뒤치락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우리의 몸의 균형을 잡아가거든요. 그런데 폰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져서 신체에 무리가 될 수가 있고 나중에 어깨 결림 이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폰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자극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런 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어떤 상상을 하기보다는 직관적인 어떤 자극적인 메시지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자극적인 거를 찾다 보면은 두뇌 발달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폰하는 것들은 삼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안구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 잘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로부터 내 몸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잠자리를 만드시기를 권장해 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